서울, 겨울. 차가운 북풍이 거리를 가로지르며 차가운 공기를 몰고 다니고 마른 나뭇잎들이 흩날리며 도시의 공기를 더욱 매서운 냉기로 만든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고층 건물에서 나오는 황금빛 불빛들이 마치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무언가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듯 빛나고 있다. 작은 골목길 안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둘러서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집으로 가려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다.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피부는 주름져 있으며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바람과 노인의 나이가 주는 피로감을 이겨내야 한다. 갑자기 그 무리 중 한 명인 지연이 크게 소리친다. 이 할머니, 돈 어디 있어? 돈 안 주면 큰일 날 거야. 노인은 힘겹게 말을 하려 하지만 점점 더 약해지는 숨결에 겨우 떨리는 소리만 나온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냥 외롭게 사는 노인일 뿐이에요. 지연은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장바구니를 잡아당기며 노인의 간청을 무시한다. 장바구니가 끌려가자 노인은 바닥에 쓰러지며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주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다. 그것은 경멸과 폭력이 담긴 웃음이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끊어졌다. 여기는 너희들의 놀이터가 아니야. 모든 눈이 그 말을 한 사람을 향한다. 손흥민, 검은 운동복과 운동바지를 입고 골목 입구에 서 있다. 그렇다.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지만 오늘 그는 축구장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려는 결심을 가진 남자로 서 있다. 그 무리 중 한 명은 손흥민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넌 누구야? 왜 우리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 그냥 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지연은 도전적인 표정으로 앞으로 나가며 말한다. 그는 어렸을 적 손흥민과 친구였지만 손흥민이 축구를 추구하기 위해 옛 친구들을 떠나면서 그 마음속에는 질투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이후 지연은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그 무리 쪽으로 걸어간다. 이제 그의 심장은 축구 경기를 위해 뛰지 않는다. 오늘 그는 또 다른 싸움에 나선다. 이 싸움에서 승리는 명예가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져가라. 더 이상 방해하지 마. 손흥민은 말한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 않다. 그것은 강력하고 진지한 경고로 아무도 그 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무리의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진지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지연은 크게 웃으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낸다. 그는 손흥민에게 계속 다가온다. 너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그냥 축구선수일 뿐이지.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해. 그는 말하며 다른 무리 사람들도 손흥민에게 압박을 가하려 다가오기 시작한다. 손흥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때때로 약자를 보호하려면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단지 축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당신을 거스르고 있을 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은 골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청년들의 걸음은 비웃음이 섞인 걸음걸이였지만 손흥민의 시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현재 그는 건물 경비원일 뿐이지만 과거에는 특수부대와 경찰로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의 저속한 도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는 쉽게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들은 그를 유명한 축구선수로만 알지 그의 진짜 면모는 몰랐다. 그룹의 리더인 지연은 손흥민의 도전적인 모습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며 눈빛을 거칠게 했다.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누군지 알고나 말해.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으로 가득 찼고 손흥민에게 경고하듯 손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이 할머니를 보호할 것이다. 청년들은 웃으며 비웃었지만 그들 속에서 불안감이 점차 스며들었다. 누구도 손흥민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손흥민은 갑자기 돌진했다. 그 순간 그룹의 한 명인 민수가 뒤에서 달려들어 손흥민을 공격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빠르게 간단한 발차기로 그를 밀쳐내어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아직 균형을 잡지 못한 민수는 손흥민에게 밀려 넘어지기 전에 두 번째 청년인 준이 앞에서 손흥민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손흥민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민첩하게 피하며 몸을 돌려 준을 넘어뜨렸다. 청년들은 갑자기 당황했다. 하나씩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축구 선수가 단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위와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손흥민을 만날 때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연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재킷에서 칼을 꺼냈다. 그의 눈빛은 손흥민을 물리칠 수 없다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듯이 보였다. 한번 해봐. 나는 너를 이렇게 모욕당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좁히며 손을 들었다. 마치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너는 해볼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손흥민은 냉정하게 답했다. 그 순간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손흥민의 얼굴을 비추며 그는 마치 어두운 밤속의 전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연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한 대의 자동차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고 모두가 그 소리에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옆에서 그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은 바로 손흥민의 오랜 친구인 혜영우였다. 그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혜영우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그는 손흥민과 멀어졌고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금 혜영우는 지연과 같은 사람들과 얽혀있는 사람으로 그와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오랜 친구와 잠시 눈을 마주친 후 혜영우가 말했다. 손, 오랜만이다.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야. 하지만 이 세상은 축구 경기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지?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혜영우가 자신이 싫어하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 세계와 다시 얽히고 싶지 않다. 혜영우. 이미 돌아갈 시간이 없다. 손흥민은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맞아. 돌아가기는 늦었지만 멈추기에는 너무 이르다. 혜영우는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도 알잖아. 과거를 떠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증거다. 손흥민은 조용히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이제 그는 자신이 버린 과거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백호라 불리는 이들은 그가 피하려 했던 세상의 일부분이었고 혜영우는 그 세계로 그를 끌어들였다. 혜영우의 말은 손흥민의 마음에 혼란을 더했다. 그 사이 지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손흥민을 도발했다. 너는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흥민. 봐. 내 친구도 여기 와 있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영우가 만들어낸 어두운 세계와 마주해야 했다. 그곳에는 배신자, 사기꾼, 범죄자들이 난무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이 시험을 혼자서 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는 결국 모든 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쓴 현실을 직면해야 할까? 손흥민은 공기 중에 긴장감을 확실히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듯했다. 그의 발 아래서 눈이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며 그 소리가 이 동네의 무서운 침묵과 어우러졌다. 해영우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지만 그가 직면한 유일한 위협은 아니었다. 그곳에 서 있는 폭력배들은 단순한 적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영우가 손흥민을 끌어들이려는 어두운 게임의 일부분이었다. 한 번의 눈 맞춤, 또 한 번의 시선 교환만으로도 과거가 떠오를 수 있었다. 손흥민은 그와 해영우가 어린 시절, 가난한 동네에서 함께 뛰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곳에서의 어려운 삶은 그들에게 기쁨보다는 더 많은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결국 각자의 길이 달라졌다. 손흥민은 축구를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곳에 올랐다. 반면 해영우는 어두운 길을 선택했다. 그의 선택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돈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손흥민은 더 이상 그런 유혹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주 비난의 시선과 독서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에 지쳤다. 그는 모든 것을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원했지만 건물 경비를 맡는 것이 꿈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해영우와 맞닥뜨린 그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했다. 내가 했던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그는 친구들과 가족을 떠나 꿈을 쫓았지만 그 꿈은 그가 목격한 어두운 현실을 잊게 해주지 않았다. 너도 알잖아, 손. 해영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손흥민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인생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도망칠 수는 있지만 너의 과거는 도망칠 수 없어. 이 말은 손흥민에게 강력한 한방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 애썼지만 해영우 같은 사람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결코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두지 않는다. 너는 중요한 걸 잊고 있어. 손흥민이 차분히 말하며 말했다. 내 과거는 내 과거야. 그리고 나는 내 잘못을 고칠 의무가 없어. 해영우 뒤에 서 있던 지연은 이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잘난 척하지 마. 그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넌 우리 앞에서 뭐라 할 자격이 없어. 그저 축구선수일 뿐인 너는. 지연의 말은 불씨처럼 튀어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이제 등을 돌릴 수 없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할머니를 보호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을 지켜야 했다. 손흥민의 눈빛은 전쟁을 선포하는 듯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해영우와 폭력배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이번 대결에서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사람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만하자. 손흥민의 목소리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난 너도 해영우도 두렵지 않다. 싸우고 싶다면 싸울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일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과거에서 내린 선택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반짝이는 검은 차가 빠르게 골목으로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강인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손흥민은 그 사람을 바로 알아봤다. 그 사람은 세욱진, 해영우가 언급했던 지하세계의 거물이었다. 세욱진은 이 지역에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등장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알겠지, 손. 세옥진이 중후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다. 때때로 약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손흥민은 세옥진을 보며 흔들림 없이 답했다. 그래.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세계에 끌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반복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손흥민은 자신이 아무리 멀리 떨어지려 해도 이 세계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마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손흥민의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이 있었다.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옛 친구들이 해영우와 세옥진까지도 악당들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에게는 답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절대로 약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다. 외면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천 개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해영우와 함께 이 동네의 모든 권력과 힘을 쥐고 있는 세우진이 나타났다. 손흥민이 이 삶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언젠가 자신이 놓으려 했던 것들과 마주해야 할 날이 올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일이 전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세오진이 들어서자 그의 시선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단지 암흑세계의 두목일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광범위한 인맥과 영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 한마디 한마디는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손흥민은 세오진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세오진을 처음 만났을 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축구를 하고 싶다는 꿈만 가득했으며 해영우가 끌어들인 세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당시 세오진은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너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 세상은 너를 끌어들일 거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세오진을 마주하고 있는 손흥민은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충분한 힘과 결단력을 갖추었기에 과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릿속에 남은 큰 질문은 있었다. 그가 이들과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싸울 수 있을까? 해영우는 세오진 뒤에서 손흥민을 경멸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넌 내가 한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손흥민? 넌 축구선수도 되고 사람들의 눈에는 영웅일 수도 있겠지만 내 본성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해영우의 목소리는 쓰라림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해영우의 공허한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손흥민의 가슴 속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아마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해영우와 함께 가난한 거리에서 꿈과 희망을 나누던 시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축구라는 길로 전환했지만 그 시절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너는 몰라. 손흥민. 해영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봤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손흥민은 해영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의 대답을 의미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만의 선택을 가진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세오진이 손흥민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너는 몰랐을 거다, 손흥민. 우리 모두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네가 절대 알고 싶지 않았던 비밀들. 너의 가족에 대한 비밀들. 세오진은 잠시 멈추고 손흥민의 반응을 기다리며 입꼬리를 올렸다.
손흥민은 심장이 멈춘 듯한 순간을 느꼈다. 가족? 그 말에 그는 놀랐고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자신이 떠나버린 것들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호진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손흥민은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수년간 피하고 싶었던 두려움이 그를 뒤덮고 있었다. 세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해영우는 세호진에게 귓속말을 했다. 손흥민의 마음을 더 괴롭히려는 듯한 속삭임이었다. 넌 곧 알게 될 거야, 손흥민. 모든 것이 곧 드러날 거야.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 발짝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정확히 말해, 세호진. 내가 스스로 알아내지 않도록 하지 마. 하지만 세호진은 그저 웃으며 손흥민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섰다. 넌 알게 될 거다, 손흥민. 모든 것이 곧 올 거야. 서두르지 마.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손흥민은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호진이 한 말들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과거에 숨겨진 진실들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손흥민은 알았다.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고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정은 단지 폭력배들과의 싸움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 그가 잊으려 했던 비밀들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안개 속에 빠져들 듯한 느낌이었다. 석진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은 올 거야. 서두르지 마.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선택들이 지금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오래된 기억들이 점차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만이 아니라 그가 몰랐던 가족에 대한 것, 오래전에 묻혀버린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골목은 이제 두려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형우는 이미 돌아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그들의 얼굴에는 굳어진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땅을 내려다보며 입을 닫고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석진은 검은 자동차의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존재는 그 공간에 무게를 더하는 듯했다. 손흥민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인 석진은 그가 무엇을 가진 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 같았다. 손흥민이 석진과 눈을 마주쳤을 때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그는 이 진실과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정처럼 느껴졌다. 내 과거는 내가 살아온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니? 석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도전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너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미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자신만의 길, 축구라는 길, 명성을 쌓는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그동안 희생해야 했던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석진 앞에 서 있는 손흥민은 강인함을 느끼기보다는 불편한 걱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쉽게 빼앗길 수 있다면 석진이 말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의 혼란을 읽은 듯했다. 네가 알고 싶은 것을 내가 알고 있을 확률이 낮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족을 지키고 남아있는 것을 지키고 싶다면 그저 고개를 흔들고 가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손흥민은 차에 있는 손잡이를 세게 내리쳤다. 말해. 당신이 나를 장난치고 있는 거야? 가족? 비밀? 왜 나야? 석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너만 이 가족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들이 너의 친구일 수도, 아니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손흥민의 마음에 돌처럼 던져져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그의 가족. 모든 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항상 자신이 가족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석진의 등장으로 그 모든 것이 점점 흐릿해지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어. 내가 원하면, 석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 이 세상은 축구만큼 단순하지 않다. 골을 넣고 모든 걸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손흥민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그를 향해 적대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돌아서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에 계속 얽히고 싶지도 않았다. 멀리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소리를 들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할지 두려워. 손흥민은 다시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손흥민은 걱정과 희망을 잃어버린 감정을 보았다. 그는 자신만이 아닌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강하게 울려 퍼졌다. 저들은 내 손에 넣을 수 없다. 당신이 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나도 한다. 석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걷기 시작했다. 마치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운을 빌어. 이 전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 서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그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 것이다. 그는 이제 석진이나 형우와 같은 적들과만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속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과 복잡한 관계들과도 싸워야 했다. 손흥민은 과연 적들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속의 어두운 과거와 복잡한 관계들과도 싸울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백호 그룹과의 긴장된 대결 후 손흥민은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고 마음속에는 무거운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다. 지연의 말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너는 나를 버리고 영광을 찾으러 갔잖아. 이 말은 손흥민의 마음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그가 쉽게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과연 그가 지연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사실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길을 잃고 폭력과 죄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는 과연 지연을 계속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옛 친구와 다시 맞서야만 할까? 비 오는 어느 오후, 손흥민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도 여전히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축구 스타로서 얻은 영광을 안고 쉽게 삶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과거의 일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과연 양심, 공정함, 그리고 특히 우정과 인간애에 대한 질문 없이 살 수 있을까?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나 영웅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것은 선택, 용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교훈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의 가치와 성공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단지 돈이나 명성, 개인적인 성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들을 통해 평가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길을 잃은 사람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그들을 놓아두고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할까?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용서와 인간애가 점차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는 지금,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큰 질문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슷한 점을 볼 수 있다. 그들도 길을 잃었고, 그들의 결정을 통해 손흥민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결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손흥민의 이야기는 용서와 인간애, 그리고 책임감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특히 변화와 도전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은 정의의 편에 서서 그가 믿는 가치를 지키며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지연에게 변화를 위한 기회를 주고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바랄까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지만 그가 과연 자신을 상처 입힌 과거의 상처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서와 각자가 선택하는 삶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